우동이라는 메뉴가 회전율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유행을 타지 않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특정 시기에 유행을 탄다거나 카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망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이제 장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매장은 한 번에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골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이 없는 가게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음식점으로 세팅되어 있는 기존 점포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무드에 맞게끔 리뉴얼을 하는 거죠. 1억 초반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희 한 6천 정도면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합리적인 창업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다라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동키노야 대표 김민찬입니다. 영상에 출연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비 점주님들한테 정보 전달도 제대로 좀 해드리고 Q&A 같은 부분, 브랜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좀 진행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동키노야의 브랜드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우리 동네 우동 맛집이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일식 자가제면 우동을 지향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전체적인 메뉴 소개와 가장 잘 나가는 시그니처 메뉴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우동 전문점이다 보니까 우동이 주로 세팅이 돼 있고 돈카츠 그리고 이제 덮밥, 카레 우동 같은 사이드로 구성이 돼 있고요. 우동 카테고리가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30cm 장어 튀김 올라간 북학계 우동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동이라는 메뉴는 창업 시장에서 유망한 창업 아이템인가요? 우동이라는 메뉴가 회전율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그 유행을 타지 않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특정 시기에 유행을 탄다거나 카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제면 지향 브랜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유망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10년, 20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거든요. 이 우동이라는 아이템이 실질적으로 분식집 같은 우동집들이 많아요. 그런 분식집이 아니라 저희는 일식 자가제면 우동 전문점이기 때문에 주변에 소개를 하실 때도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는 브랜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 직접적으로 이제 모든 일을 마스터 하셔야 되고 사실은 주방이나 홀이나 내가 직접 가게 운영을 한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게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한 말 같지만 매장을 오픈을 하고 나면 몇 달 뒤에는 이제 사장님들이 서서히 좀 안 나오기 시작하십니다. 매장이 좀 어느 정도 세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이제 장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매장은 한 번에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골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가장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가짐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장사가 잘 돼도 매장을 하나 더 하신다거나 다른 사업을 또 생각을 하신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마음가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장님이 없는 가게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포를 찾고 교육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정도 사장님이 안 나오시면 쉽게 망하나요? 시기를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확실한 어떤 점장이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없이 능숙하게 됐다라는 직원한테 그냥 맡겨놓고 왔다 갔다 하신다고 봤을 때는 저는 사실 한 달도 안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사장님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직접 해주실 분들을 찾는 거고요. 그 과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동키노야를 창업을 하려고 하면 본사에서 주시는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예전에 있었던 뭐 육무, 산무 이런 것들은 없어요. 저희 가맹비를 아예 면제를 해드린다거나 점주님들을 유인하기 위한 어떤 유인책인데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20호점까지 가맹비에 대해서 50% 할인해드리고 있고 온라인 마케팅비 이런 부분들을 일부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저희는 마인드는 이렇습니다. 저희 키노아를 원하는 분들한테 받을 거 받고 드릴 거 드리자 그렇게 이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약간 솔직 정직하게. 네네. 주로 어떤 분들이 좀 창업을 하시려고 하세요? 매장이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은퇴하시고 나서 지금 하고 계신 분 계시고 직장생활 하시다가 그만두고 이제 더 큰 수익 때문에 또 하시는 분 계시고 지난번에는 자제분을 이렇게 창업시켜드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다른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세요? 없진 않죠. 단호하게 말씀드리죠.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안 된다. 지금 하시고 있는 그 매장을 누군가에 이제 확실하게 맡길 수 있는 상태시라면은 저희가 이제 컨펌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동키노야 메뉴들은 손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후보 점주님들은 운영하시기 어려우신 거 아닌 건가요? 타이밍이 좀 중요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부분이고 그냥 위로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분명히 해결해주는 부분이라 한두 달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매장에서 숙련되게 해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메뉴하고 조립 파트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관여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일 뿐인 거지. 면이 나오고 나서 토핑이 올라가는 그 시간에 대한 타이밍만 맞추는 연습을 하신다면 사실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대부분의 점주님들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인데도 여기서 교육받을 때 완벽해질 수는 없죠. 본인 장사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늡니다. 스킬이. 우동키노야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을 좀 거칠까요? 무조건 시식부터 권장을 하고 있고요. 같이 시식하면서 이제 메뉴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조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가 필요하고요. 식사를 해보셔야 시장에서 별로 메리트가 없을 것 같다고 하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시식을 하시고 내가 이 음식이 마음에 들어야 장사를 할 때 자부심도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꼭 시식을 하고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가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상권을 특정을 합니다. 차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동해가지고 창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가까운 거리 상권을 바운다리를 정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점포 개발, 이제 실행하는 순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권 분석하고 서로 피드백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해가지고 창업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우동키노야에서는 예비 점주님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들을 좀 해주시나요? 현장 위주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직영점에서 일주일, 오픈 예정인 그 현장 매장에서 5일 정도 교육을 해요. 그 이유는 직영점에서 교육을 받는 이 동선이 그 현장에 있는 동선과 좀 다를 수 있어요. 무조건 현장에서 리허설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직영점에서 7일 할 때는 파트별로 교육을 합니다. 튀김, 토핑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좀 숙련을 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 현장 매장에서는 무조건 리허설 위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이제 조리해 나가는 과정을 그대로 학습해서 교육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주 정도 되는 교육 기간인데 저희는 그렇게 간단한 메뉴는 아니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일주일이라도 더 받고 싶다 교육을, 그랬을 때는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미리 말씀만 주시면 추가 교육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비 점주님이 교육을 좀 더 원한다 하면 언제까지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매장 오픈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거기 기간만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다면 한두 달이라도 실제 직원처럼 해보셔라, 그런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우동키노야 몇 평에서 주로 좀 오픈이 되나요? 정해져 있는 평수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는 사실 10평, 20평, 30평 이렇게 다양하게 설계를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상권에 따라서, 점주님 성향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을 하자. 10평짜리 같은 경우는 바 테이블이라고 하는 닷지 위주, 그러니까 1인석 위주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세팅을 하고, 20평 때는 닷지하고 이렇게 홀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요즘에는 1인 식사가 많아요. 이거 구조적으로 회전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팅하고 있고요. 점주님이 원하는 평형대로 창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균적인 월 매출과 마진율 많이 나오는 곳 기준으로는 한 20평, 30평대 월 7천에서 한 1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 매장들 같은 경우는 한 5, 6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진율을 계산하시면 20%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점주님의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지향하는 목표점은 25%예요. 근데 25%가 되려면 월세도 관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다. 20%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회전율 같은 경우는 저희 용산점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회전까지도 나와요. 판매되는 이 메뉴 단가를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사실 많은 매출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객단가가 10,000원, 12,000원이니까. 그래서 그 회전율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능한 이유는 메뉴 중에 가장 빠른 거는 1, 2분이면 나가는 메뉴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평균적인 창업 비용과 투자 비용 회수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떤 브랜드들 간에 한 30평 정도 되면은 신규 창업을 하게 되면 한 1억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에 점포비가 이제 들어가죠. 보통은 뭐 1억, 1억 5천, 2억, 보증금, 권리금 합쳐서 그러면 2억, 3억 정도 창업 비용인데 비용이 커지는 거죠. 저희가 취하는 방법은 음식점으로 세팅되어 있는 기존 점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매장들을 저희 무드에 맞게끔 리뉴얼을 하는 거죠. 간판만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브랜드의 어떤 무드가 있기 때문에 음식점의 틀이 갖춰져 있는 기존 점포를 리뉴얼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30평 기준으로 이제 반값 정도의 창업이 가능해요. 1억 초반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희 한 6천 정도면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 이제 굉장히 적거나 보증금이 적은 자리를 찾았을 때 1억 초반 점포비까지 합쳐도 그래도 이제 합리적인 창업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어떤 회수 기간은 저희는 1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 1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창업 비용에 대한 구조적인 이제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스템화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주방, 집기, 설비, 간판 총 포함된 금액이 6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세팅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대신에 이제 점주님이 매장에 상주하시면서 열심히 해주셔야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빠르게 투자 비용을 회수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가맹 사업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사실은 을지로점은 3, 4천밖에 안 들어갔어요. 기존의 매장을 건들 게 너무 없었어요. 저희 무드랑 너무 맞다 보니까. 그런 데는 사실 간판 바꾸고 분위기 개선하고 주방에 있는 기물하고 설비만 만지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매출이 한 4천, 5천 정도 나와요. 아까 제가 마진율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1년 안 걸렸죠.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800이었어요. 근데 이제 창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7천 정도 들어갔거든요. 지금 중앙대점 매출이 7천, 8천이 나오거든요. 이게 평균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심히 하는 거지, 지금까지는 잘 세팅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매장이 어떤 상권에 좀 오픈이 될까요? 저희는 주 7일 상권을 선호하고 안정적인 매출이 1년 내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상권들은 사실 비싸요. 근데 점포비가 거기만 저희가 접근할 수 없다 보니까 오피스 상권, 대학가, 동네 상권, 복합 상권, 특수 상권 컨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각의 상권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점주님과 상담하고 어떤 상권이 이분한테 맞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컨설팅을 좀 해가지고 상권별로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점주님과 상의해서 점주님과의 어떤 그 결과를 도출을 해서 점포를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주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상권 분석을 좀 해주시나요? 이제 상권의 볼륨 그리고 상권의 크기, 어떤 매출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업체 그리고 유사업체 조사를 합니다. 꼭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경쟁업체가 적은 곳이 매출이 발생이 되기가 유리하겠죠. 경쟁업체, 유사업체가 많아도 상권의 볼륨이 크면은 거기서 이제 저희가 또 경쟁력을 갖추면은 매출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까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별, 요일별 유동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트래픽 체크를 해요. 일마다 이제 색깔을 칠해서 진한 곳은 유동이 좀 많고 연할수록 유동이 적어지는 그런 것도 다 표기해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하고요. 임차 조건을 대입을 해서 최종 결론을 도출을 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상권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끝으로 우동키노야를 창업하시려는 예비 점주님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케팅과 트렌드 이렇게 지금 유행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고매출에 대한 이런 것들로 유인하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한국은 외식 트렌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본질을 보셔야 돼요. 첫째도 둘째도 저는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고객들이 이제 재방문을 하는지 고객들의 충성도가 있는지 그 시기에 그냥 유행만 하는 건 아닌지 맛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인위적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게 질려요. 쉽게 음식이라는 게. 그래서 그 중간 밸런스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 브랜드인지 아닌지 시식하면서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저희는 자신 있기 때문에 시식부터 권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을 직접 판단하셔야 되고 본질이 있는 아이템이라면은 처음에 이제 대박을 쳐가지고 그냥 쭉 갔다가 쭉 떨어지는 것보다 단골이 하나씩 생기면서 이제 롱런할 수 있는 브랜드인지 그것도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꼭 그런 아이템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